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수호신의 메시지 혹은 신이 주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 드릴 거예요. 미래의 예언,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죠, 타로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현재 상황을 제가 같이 읽어 드릴 거고, 그리고 조언까지 아주 직관적인 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리딩이 타임리스 리딩이다 보니까, 자, 저한테 이제 댓글들이 달려요. 주인님, 저 이 타로를 지금 봤는데 괜찮을까요? 저 이거 언제까지 유효한 리딩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1년 후에 봤는데, 혹은 뭐 6개월 후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에도 해당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 제가 6월 운세, 5월 운세, 뭐 1월 운세, 11월 운세 이렇게 날짜별로 들어가는 리딩들 있잖아요. 몇 월 연애운 이렇게. 그런 거는 그 해당 달에, 해당 연도에 해당 달에 해당하는 리딩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볼 때는 그때 당시 그 연애가 진짜 이랬나? 그때 당시 내 운세가 진짜 이렇게 나왔던 게 맞는지 확인해 볼까? 요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지금 2027년 6월에 2025년 6월 운세를 보면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월별 운세, 월별 연애운 이런 것만 그 해당하는 월, 해당하는 시기에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모든 리딩은 지금 내게 눈에 띄어서 듣게 된 이 시점부터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딩도 가까운 미래 예언이다. 근데 제가 지금 올린 날짜를 보니까 지금 3개월 뒤에 이 리딩을 저 처음 들어왔는데 괜찮나요? 그럼요. 그때로부터 가까운 미래 예언과 현재 상황이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4개의 번호가 있어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신이 나에게 주고 싶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이 리딩들, 정말 눈에 띄는 카드나 눈에 띄는 번호가 있다 라면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만에 하나, 도저히 안 되겠어, 2개를 골라야겠습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2개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 어떡하나요? 2개 다 들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 현재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뭔가 이렇게 저는 카드를 보면서 1번 분이 조금 멈춰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다 다운되어 있다, 무기력하다, 이 감정하고 권태감, 의무감, 책임감, 이런 부담감, 압박감, 중압감, 이런 거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혼동하고 있다.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감정들이 좀 주된 감정인데 지금 이게 내가 진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멈춰야 돼서 이런 감정이 들어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1번 분이 멈춰있는 시간 속에 약간 갇혀있다. 되게 딱 멈춘 거죠. 시간이 멈췄어. 내 일상의 시간이 딱 멈췄고 그 안에 내가 약간 갇혀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때려치자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1번 분은요. 분명히 뭔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요. 무기력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카드를 보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인가?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이 의문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한 길인데 분명히 뭐 내가 이렇게 가기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좀 확실한 대답을 얻고 싶다. 이게 내가 지금 선택은 했는데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1번 분한테 너 괜찮아 보이는데? 너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너 즐거워 보이는데? 너 무슨 문제 있어? 너 근데 문제 있고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너 어떻게 좀 잘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너 막 그렇게 기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아파 보이지도 않고 좀 아무렇지 않아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무기력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약간 무기력하고 약간 멈춰있는 시간 속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남들이 봐도 내가 아무렇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게 핑계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1번 분한테 너 괜찮아 보여. 너 아무렇지 않아 보여. 너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 있죠.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말일 수 있지만 내 내면에서는 모든 게 다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요. 스스로를요 조금 지나치게 자기 검열하는 느낌도 좀 커요. 이 지금 카드들이 보면 하나같이 다 약간 좀 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좀 지나치게 채찍질하는 카드들이에요. 좀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안 둬 내가. 그리고 내 내면이 이렇게 딱 멈춰 있어요. 계속. 지나치게 나한테 뭐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강박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가까운 미래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신에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 신이 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좀 가까운 미래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의 정체 상태 있죠. 이 지금 딱 멈춰 있는 거 있죠. 원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 말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급격한 변화, 그게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이. 어떤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기회나 어떤 제안이나 제의나 이런 대박 소식 이런 것들 있죠. 뭔가 횡재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회 같은 게 내 인생에 진짜 내가 꽃피울 수 있는 이 기회 같은 게 속도감 있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1번 분에게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뭔가 일이 이렇게 막 팍팍 터지는 것처럼 빠른 흐름들 있죠. 엄청 빠른 흐름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한동안 모든 게 막힌 것 같았대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약간 무기력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한동안은 엄청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이거 맞나 아닌가 의문만 들고 이랬는데 그게 뭐였냐? 라고 하니까 움직이기 직전에 고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동물이 사냥할 때 조용 가다가 확 낚아채죠.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고요해요. 확 몰아치기 직전에 엄청 고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이요, 사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움직임이 나에게 이제 비로소 올 거다. 그래서 어쩌면 제일 지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 내가 곧 확 터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막 이렇게 받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속도감 있게 내 인생을 막 살아갈 거라는 걸 내가 무의식 중에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직감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좀 힘을 비축해 놔야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을 비축해 놓고 싶었을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정말 딱 준비가 돼야 될 거,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좀 하려면 기운이 나야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놔야죠. 에너지를 충전해놔야죠. 달려가야 되니까. 왔을 때 확 받아야 되니까. 끌어안고 안아줘야 되니까, 이 기회를. 그러기 위해서 좀 쉬어야죠. 그쵸? 조용한 걸 즐길 수도 있어야죠. 무기력? 그 무기력이 왜 올까요? 이제 기력 곧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조용하게 기력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당장은요, 이 신이 주는 요 메시지, 이 지금 조언 메시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들이 주는 메시지에서 뭐가 나오냐? 너무 컨트롤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흐름에 믿고, 그냥 흐름을 믿고, 몸을 맡기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그냥 계속 물밀듯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거 작은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뭔가 엄청 지금 큰 게 오기 직전이에요. 1번 분들 믿으세요. 큰 게 오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때 무기력하고 기운 없고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막 나한테 내 실력에 의심이 들고, 이게 내 힘을 비축해 놔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다 막 컨트롤 하려고 하면서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자. 우리 이것만 딱 하면 돼요. 지금은.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 막 내가 진짜 큰일을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합격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취업에 성공해야 돼.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돼.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돼. 이직을 해야 돼. 내가 창업을 해야 돼, 지금. 아니면 내가 지금 폐업도 또 하나의 시작이죠. 과감히 정리하고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엄청 지금 중요한 이 계약건이 있어. 막 집을 이사 가야 돼. 아니면 친구하고도 이게 지금 엄청난 뭔가가 있어서 뭘 해결해야 돼. 연인하고 뭔가 일이 있어. 아니면 결혼 준비 직전이야. 뭐가 됐건. 뭐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큰 일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어떤 일이 됐건 나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올 건데, 그 앞에서 그 사이에 오늘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데 막 짜증나서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말하러 갈까 말까 이런 거. 내가 뭐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해야 돼. 일 직업적으로 막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지금 무기력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획하면서 좀 힘을 비축해 놔야 되는데도 갑자기 막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막 친구랑 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 그래서 막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근데 걔는 그런 게 아니래. 막 이런 문제들. 연인하고 진짜 중요한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연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오늘 데이트 갔는데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근데 그리고 너 그 친구 누구야? 그 친구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걸로 정말 큰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이 오기 직전인데 내가 사사로운 걸로 에너지 빼지 말자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가족 문제가 엄청 커. 큰 가족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치러야 하는 가족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이 다른 문제에 사사로이 에너지를 쓰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메시지, 강력한 신의 메시지가 뭐냐? 당신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변화, 뭐 잠깐 좀 달라지고 내 인생은 좀 약간 변화가 있네, 재밌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신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와요. 완전한 부활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하고 다르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1번 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고요한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한심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잡히는 책이 있으면 읽어도 돼요. 생전 안 보던 책인데 너무 기운이 없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읽으세요. 나 원래 이런 거 아닌데 이런 영화를 한번 봐볼까? 보세요. 이런 음악을 들어볼까? 들으세요. 친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보세요. 괜찮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좀 해볼까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내가 이 뭔가를 하기 직전에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의 실패, 후회, 불안함, 완전히 리셋, 완전히. 지금은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환점에 와 계세요. 1번 분이. 우주가요, 이 신이요, 1번 분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 놓치지 않으려면 나답게 해야 되거든요. 나답게 하는 건 이 카드들이 지금 하나같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행동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 몸이, 마음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걸 하시면 되고, 내가 알아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껴드는 모든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실 수 있다면 누군가한테 맡기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흘려보내시는 게 현명합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내 일을 위해서. 아시겠죠? 나답게, 그리고 과감하게, 좀 대담하게 나가시게 될 거예요. 1번 분이요, 지금 이 시점,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저는 1주일, 2주일, 전 진짜 빠르게 1주일도 보는데요. 전 정말 빠르면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 3일 안부터 바뀌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완전히 다른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는 진짜 빠르면 3일 후부터, 누구는 진짜 빠르면 1, 2주 후부터 내가 나 왜 이런 용기가 생겼지 갑자기? 나 지금 안 하던 걸 진짜 하고 있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했네? 내 인생에 다른 게, 한 번도 안 해봤던 게, 한 번도 안 한 선택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용기가 들어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이 리딩 듣는 시점에서 1번 분이 3일 안에, 빠르면 길어야 1, 2주 안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겐 사랑, 누군가에겐 이별, 누군가에겐 직업, 누군가에겐 사업, 친구, 가족,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회예요. 아시겠죠? 누군가한텐 이별도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고요한 게 아니라 지금 1번 분은 완전히 다른 인생 살기 전에 굉장히 고요한 이 시점에 에너지 충전하라고 이 시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할 때 한심하다 이러지 마시고, 나 에너지 풀로 충전해서 나 재밌게 살아봐야지, 한번 나가보자 까짓 거, 이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 리딩 마칠 거고, 정말 이 리딩 듣고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일어나서 뭐 이런 거 했어요. 저 원래 이런 말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등등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다시 오셔서 후기 써주시고 또 수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 외로우세요? 요즘 어떠세요?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고립돼 있는 것 같으신가요? 외로움하고 결핍의 카드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로움과 결핍이 좀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외로움과 결핍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이번 분이. 확실한 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계세요.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멈춰서고 여기에 고립되고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간, 이 리딩을 듣는 시점, 이 시기에 이번 분은 외로움, 결핍, 상처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관계에서 소외받고 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정서적으로 좀 공허함이 있죠. 이 공허함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고 계시는데 내 내면이, 이번 분의 내면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지금. 특히 이 카드들 보면요. 누군가한테 손을 뻗고 싶어요. 누군가 손 좀 잡고 싶어요, 내가. 근데도 뻗지 못해.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자존심 상해서. 솔직하게. 자존심 상해서. 체면 때문에. 혹은 그냥 너무 지쳐서. 혹은 도움을 구할 힘조차 없어서.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분이 손 딱 들고 지은님 저는 진짜 혼자입니다. 이 세상에 저는 진짜 혼자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아무도 어떤 얘기도 안 해주고 저도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 안 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뭔가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안 해주고 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단 한 사람도 이번 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나를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가족에게서 그런 감정을 못 받았던 이번 분이라면 친구 한 명한테라도 그런 감정을 언제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됐건 내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내가 겪었던 아픈 일을 위로해주기 위해 누군가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던 적이 있을 거고 누군가 나를 축하해 준 일이 있을 거고 누군가 나를 위해 선물을 고르며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있을 거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뭔가를 해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번 분한테 아무도 없지 않아요. 만약에 지은님 저는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한테도 태어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한테도 좋은 말, 좋은 선물, 뭐 좋은 위로 저 이런 거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진짜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있죠? 그쵸? 제가 지금 이번 분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그쵸? 저 지금 이번 분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제가 지금 이번 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절대 아니다. 저 지금 지우엔타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딩으로라도 저를 지금 만났다면 이번 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막 이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번 카드를 뽑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도 좀 있어요. 사실 이번 분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히스테리틱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이만큼 벌어야 돼. 이만큼 안정돼야 돼. 이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돼. 이거 갚아야 돼. 이만큼 나가야 돼. 이만큼 채워져야 돼. 잔고가 이만큼 쌓여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엄청 강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입 자체를 벌어들이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그쵸? 이거에 대해서 누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탈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걱정도 있고 누구나 금전적으로 행복할 때가 있고 풍요로울 때가 있으면 또 없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밑바닥까지 그냥 완전히 내가 깔아뭉개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고 비참할 때가 있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을 건데 이번 분에게 지금
돈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강박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약간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면 이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이거 다 너무너무 좋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거지만 돈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건. 돈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너무 돈이 좋아요. 너무 돈이 좋고 너무 돈이 막 나를 행복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내가 너무 즐겁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돈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돈이 무섭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무섭다. 수입이 그렇게 되는 게 공포스럽다. 히스테릭해진다.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버리면 내가 뭔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자꾸만 결핍에 집중이 돼버려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나가고 없고 없을 때의 불안함에 초점이 맞춰지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분이.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와서 행복하다, 좋다, 요거보다 나갈까봐 힘들다, 없어질까봐 힘들다, 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줄까봐 힘들다, 저 사람 떠나갈까봐, 배신할까봐, 뒤에서 그럴까봐, 알고 보니 이런 거일까봐 라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면 이거는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공허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채워져도 나는 계속 없는 거, 힘들었던 거, 배신당한 거, 상처받은 거, 그리고 없어질 거,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 인생 24시간 중에 행복한 시간이 몇 시간 없어요. 전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손을 과감하게 뻗어보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그러니까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내 친구나 아니면은 상담 센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좀 같이 더불어 이렇게 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반감을 갖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 가까운 미래를 좀 볼게요. 신이요, 당신에게 약속한다는 카드가 나와요. 빛이 다시 올 거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이 다시 올 거야. 당신 인생에. 정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다시 희망의 빛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외로움과 결핍의 시간 지나가는 중이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내면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이번 분을 심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카드가 나와요.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찾아온 이유가 치유의 서곡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점점 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다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결국엔 이 치유가 목적인 거예요. 얘가 온 이유가. 그러니까 고통이 온 이유는 치유가 목적인 거예요. 이걸 지나가야 치유를 하니까. 특히나 이번 분이 저는 예체능 계열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직업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예체능 계열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일과 즐거워서 하는 일과 뭐 이런 게 다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뿌듯함 정도를 느끼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재밌는 건 내 취미에서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이 곧 내 취미인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번 분은 취미가 됐건 진짜 일이 됐건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술, 감정의 표현 이게 이번 분의 회복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요. 자, 신이 말해주는 조언을 좀 들어보면 이번 분이 타인을 굉장히 잘 돌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감히 이거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이번 분이 타인을 돌보는 건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전 이게 이번 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이게 좋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타인을 잘 돌보는 게 이번 분에게 때로는 너무 큰 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보고 싶지 않아 버리고 싶은 그런 반항심까지 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온 적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그 돌봄 있죠. 돌봄이
나에게 먼저 줘야 된다. 나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내게 오는 감정을요,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다정하게 좀 품어주세요. 저는 내가 나를 다정하게 해줘라.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 이 말의 진짜 참 뜻을 알아차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카드에 그렇게 나오고, 카드를 해석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보면서 이제 항상 전 이제 느낀 바를 좀 항상 메모해두고, 이렇게 적어두고, 이렇게 좀 다시 되돌려보고 하면서 마인드도 좀, 감정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를 돌본다? 이게 뭔지 몰라서 헤맨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별게 아닌데 진짜 어려워요. 안 해봤다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몰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날 돌보는 건가?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때려치는 게 날 돌보는 건가?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게 날 돌보는 건가? 뭐지? 친구 만나는 게 돌보는 건가? 웃고 재밌는 거 찾아가는 게 나 돌보는 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나만의 루틴, 내가 언제 편안하고, 내가 언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을 때도 나를 돌보기란 쉽지가 않고, 문제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는 그 순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 내가 나하고 같이 가는 거, 전 그게 돌보는 것의 어떤 기초? 아니면 돌보는 방법 중에 100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전부는 깨우치지 못했지만, 이 카드도 결국, 이 신이 주는 메시지도 결국에 나를 돌봐라 이건데, 사람마다 돌볼 수 있는 이런 능력, 돌보는 종류, 이런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나를 저기 이렇게 내팽겨치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 그거 하나만 되어도 이게 나를 내가 돌보는 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게 어찌 보면 돌봐준다. 이거 자체가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이 먼저잖아요. 사실 괜찮아? 너 어디가 어때? 너 지금 어떤 뭐 느낌이야? 어떤 감정이야? 너 지금 상태가 어때? 이렇게 뭔가 너 오늘 밥 먹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돌본다는 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 주잖아요. 이렇게 뭐 돌봐준다 그러고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 한 번 띡 하고 이게 돌보는 건 아니죠. 약간 돌본다의 의미가. 그걸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분이 지금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랑 같이 가야 돼요. 아, 외롭네. 아, 뭐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나 지금 일해야 돼서 딴 거 못해. 하지만 사랑하고 연애하고, 나 이거 하는데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딴 거 신경 못 써.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아프고, 뭐 좀 이런 거 나중에 할 거야. 이거는 돌보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24시간 나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뭘 좋아할까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남들이 나를 소외시킨다,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뭐 다 좋은데, 그 옆에 항상 내가 같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 옆에서 내가 나라고 같이 있어주면 돼요. 저는 이번 분이 꼭 그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를 빌려서 신이 주는 메시지, 타로 카드를 읽어드리고 있지만 꼭 내가 나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랬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내 엄마가 좀 되어줘야 돼요. 왜냐면 나는 몸은 다 컸는데 내 안에는 계속 어린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죽을 때까지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때 얘한테 어른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린이가 말해줄 거예요. 난 너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나 너랑 있을 때 가장 든든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나 이제 뭐 다른 가족, 다른 어른 안 필요해. 너랑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보면 약간 집착, 중독 혹은 벗어나기 힘든 패턴 요런 속에 놓여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일이나 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감정적으로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가고 이건 아니야 했는데 또다시 돌아가고 이 사람은 아니야 했는데 또다시 만나고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또다시 하고 요런 느낌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그 상황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데빌 카드가 말하는 어떤 속박이다. 자, 지금 3번 분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선택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문까지 가는데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3번 분에게 결국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나한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면 누굴 안 믿어도 돼요. 저 사람 말에 안 휘둘려도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돼요. 아예 별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 난 내 인생하고 그 사람의 평가는 별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뭐 이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퇴사를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고 그 사람의 마음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이 판단한 거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선택이었던 책임? 그런 것들을 다 질 거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한 거고 그 모든 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존중은 해주시되 그걸 내 걸로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식습관 문제도 포함해서 약간 3번 분이 조금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카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먹으면 혈당 문제가 있거나 살이 찌게 되면 대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내 지금 어떤 몸 상태에 지병이 있어서 이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음식물이 있어. 그 음식, 그 식단 그런 걸 다 지켜서 해야 돼. 이런 뭔가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지켜서 가려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어내는 그 음식을 계속 먹거나 그런 식습관을 계속 갖게 되거나 갖고 있거나 버리지 못한다거나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그 집착 얘기하기 전에 중독적인 부분에서 식습관만 중독일까? 아니죠. 사람한테 중독이 될 수 있죠. 관계 중독이라 그러죠. 이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좀 못됐어.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 사람 못됐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좀 못됐어요. 못된 일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뜯어말리는데 나도 아닌 걸 알아. 그냥 또 만나요. 자, 이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졌어요. 다시 사귀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만나재요. 만나서 사귀지도 않고 아무런 어떤 나한테 확신도 안정감도 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안정감일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도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더 불안해져요. 이 상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관계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안정적인 관계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걸 끊어내는 게 맞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원하니까 못 끊어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저 사람을 못 끊어낸대요. 내가 저 사람을 원한대요. 근데 내가 불안해요. 그럼 불안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안정감을 원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난 저 사람을 원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건 저 사람의 사랑은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겠죠. 근데 저 사람이 주는 게 사랑과 동시에 너무 큰 불안함이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거나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사랑하는 감정이 전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은 잠깐 느끼지만 그 찰나를 받기 위해서, 어쩌면 그 찰나를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써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불필요하게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몇 날 며칠이. 울며 막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게 비단 연인 사이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 마찬가지고, 나를 갉아먹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회사 동료, 뭐 지인, 여러 가지로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나에게 좀 독이 되고 있는 관계인데도 내가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이 있었을 때의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걸 소진하고 있다. 이거는 중독이 되어버린 거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게 정말 다 충족이 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중독이 되고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이게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거에 집착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해. SNS에 집착을 하느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느라 내가 다른 걸 아예 못 봐요. 오늘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나는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막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이 사람이 직장 동료의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런 거 신경 쓰고, 내가 직장에서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일 못하거나, 직장 일 신경 쓰느라 친구랑 만나서도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엄청나게 집착하느라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해. 연인한테 집착하느라 이 연인과 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못 쏟고, 이 집착하는 데에만 온통 에너지를 쓰느라 연인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도 않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중독과 집착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여기다 더 힘든 건 벗어나기 힘든 패턴 속에 내가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벗어나기 힘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가족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 나는 나가서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해야 돼. 분리를 해야 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족한테서 뭔가 벗어나기 힘든 어떤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상황적으로.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당장 뭔가를 이게 힘들다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패턴 속에 내가 진작 놓여져 있다면, 이건 단순히 중독이나 집착이 아니라 진짜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내가 너무 싫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가까운 미래 카드를 봤을 때 이 상황이 끝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프고 무섭고 이랬던 거 다 끝날 거야. 익숙했던 거, 안 좋은데 익숙했던 거 있죠? 안 좋은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몸이 먼저 기억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 그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상황 끝날 거야. 무너지는 건 단지 껍데기일 수가 있다. 그 안에 내 본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주는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그동안 3번 분에게 쌓여온 감정들이 너무 깊어요. 책임감이 너무 막중했어요.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전 3번 분이라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를 뽑고 나서 제가 봤던 건 3번 분이 너무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 책임지고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었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근데 3번 분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게 신이 주는 진짜 강력한 약속이에요. 메시지를 넘어선 약속이에요. 이 변화가 고통스럽겠지만 꼭 필요했어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내 본질로. 그래서 신이 주는 조언은 뭐냐면, 지금 당신은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밖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아요. 그쵸? 뭐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멀쩡하던 직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 말지, 확 휩쓸려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나예요.
밖의 문제는 어떻게 외부의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인생은.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나에게 약속할 수 있으면 나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이 어떤 진실, 이 모든 문제들의 진실과 본질은요, 이미 당신의 안에 있다. 신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그리고 팁을 드릴게요. 3번 분에게 도움이 되는 팁은요, 기도하는 거. 내가 믿는 신이 있든 종교가 있든 다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늘 우주한테 빌어도 돼요. 다 상관없는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도움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뭐 해주세요라는 느낌의 기도가 돼도 되고요. 괜찮아요.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기도는 옳지 않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바라면서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문제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편안해지면 되지, 이거 해주지 않으면 진짜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뭔가가 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명상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꼭 필요해요. 3번 분에게 필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게 오히려 어떤 고난을 좀 뚫는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신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는 걸 믿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 알고 있는데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데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미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3번 분은 이 리딩을 듣고 나서 한번 자기 전이든 언제가 됐건 그냥 한번 아침이 됐건 언제가 됐건 음성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뭐 우주한테 기도해도 좋고 귀여운 내가 만들어낸 귀여운 어떤 수호신한테 기도해도 돼요.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정말 잘 해볼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제가 이럴 힘이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보시길 권할게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들어갈 건데, 일단 4번 분이 뭔가를 시작하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조금 열정, 끌어오르는 막 이런 힘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고 있다. 그리고 지혜로움, 나름의 임기응변, 이런 것들도 좀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임기응변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인간관계에서, 사회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장사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업무에서, 친구관계, 동료관계, 뭐 지인, 연인관계 이런 데서도 나의 좀 임기응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가까운 미래 해석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지금은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실행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뭔가가 터질 것 같아. 내 머릿속에서 창조의 힘 같은 게 느껴지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흥분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감정 자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뭔가가 조금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자신감이 없나? 자존감이 낮나?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작에 앞서서 불안하거나 의문점이 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지금 4번 분의 가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에너지를요,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이 에너지를 무시하면 나중에 좀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요, 신이 보내준 기회다. 4번 분이요, 신이 보내준 기회 한가운데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이게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개인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시려는 분들, 요즘 들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내게 온 기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유튜브가 아니야? 그러면 제 부업이라도, 제 2의 직업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자꾸 연애를 진짜 하고 싶어진다거나, 솔로분들은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닫고 이제 사랑은 안 해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은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뜨겁게 이 똑같은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고 싶어진다거나, 관계를 다시금 좀 불타오르게끔 하고 싶어지는 오랜 커플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를 절대 지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고, 이 기회 가운데 속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볼게요. 자,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하는 거, 아까 아이디어 얘기 나왔죠. 기획, 아이디어 이런 게 실제로 내 외부로, 내 안에서만 있던, 내면에만 있던 것들이 외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누군가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4번분 중에 해외하고도 관련된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안 문제도 이게 잘 다스려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 멀리 가야 되는, 혹은 출장을 가야 되는, 이민을 가야 되는, 여행을 가야 하는, 외국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관련된 외국계 기업을 간다든지, 외국과 관련된 거래를 한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해외에 있는 나의 구독자들, 해외에서 나의 채널이 인정을 받는다든지, 나의 작품이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든지, 반응이 보여진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커진다. 4번분에게는. 만약에 그래서 4번분이 요즘 들어 좀 건태로워요, 좀 별로예요, 내가 요즘 기분이 좀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 실제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단어 하나 외워보시는 거, 이것도 진짜 큰 힘일 거예요. 단어 하나 외울 바에 안 외운다, 10개, 15개, 30개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하루에 단어 1개면 한 달에 3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0일 지나가는 거랑 하루에 하나씩 해서 몰랐던 단어에 대해서 30개를 알아가는 거랑은 내 어휘력이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해져요. 다채로워져요. 내 쌓아지는 나의 지식이나 그로 인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하나가 30개가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내 자존감하고 분명히 비례해질 거예요. 이만큼 외웠는데 이제 몰랐던 건데 이 단어를 내가 알고 있어, 활용해, 이런 것에서 오는 작은 나의 성취감이 자존감으로도 분명히 연결이 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나는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번분은요, 이제껏 나 집순이다, 집돌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혼자 있는 게 남들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 하셨던 분은 더 큰 세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 나가게 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거나, 사람들 안에 내가 보여지게 되거나, 사람들에게서 내가 좀 공개되거나 하는 일들,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좋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제껏 내가 혼자만 있었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지는 기회가 오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좀 더 커진다. 나의 무대에 스케일이 커진다. 근데 분명 기다림이 오랫동안 있으셨을 거예요. 성장에 대한 기다림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 뚝 하고 보여지게 된다, 이게 아니라 기다림 끝에 오는 성장이다. 이 말이 딱 어울려요. 지금 사모분의 성장은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한 만큼 됐다, 이 느낌보다 하는 만큼도 됐지만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거예요. 엄청 성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내가 좀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도 컸다, 남모를 아픔들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지 모를 것이다, 감히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은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어떤 상상도 못할 거다 라고 하는 일들이 계신 분들, 이런 일을 겪으셨던 분은 이 기다림 끝에 결국에 성장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장하실 겁니다. 자, 신의 조언, 신이 주는 어떤 강력한 이 메시지와 조언을 조금 더 보면, 자, 리더다. 리더에 대한 말이 나와요.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뭐냐면 4번 분이 확신을 갖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계획을 막 완벽하게 짜려고 안 해도 돼요. 당신 안에 있는 열정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신이 말해줍니다. 전달해주고 있어요.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뭔가를 미루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앞에 나서세요. 피하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세요. 이렇게. 왜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껏 이런 말을 들었을 때 4번 분 중에 어떤 분은 거부감이 들었을 수 있어요. 나 좀 더 숨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나서고 싶지 않은데, 나 준비 안 되어 있어, 나 계속 미루고 싶어. 근데 미루는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예요. 운이 다 받쳐주고 있고요. 신이 아예 그냥 기회 한가운데에 나를 딱 놓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겁날 게 없어요. 그전보다 겁나지 않을 거예요. 그전보다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전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전보다 겁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덜 불안할 거예요. 훨씬 용기가 날 거고 훨씬 든든할 거고요. 이상하리만큼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가세요. 신이 보내주는 기회예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게 되고 분명한 기회를 잡게 될 거고요. 내가 사람들과 힘을 합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안에만 계셨던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게 될 거예요. 뭔가를 떠오르고 이걸 실행하고 싶고 행동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연애든 누군가는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든, 사람에게 이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됐건, 내 일을 하시게 되건, 창업을 하시게 되건, 혹은 일을 이직하게 되건, 뭐가 됐건 간에 실행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리딩을 듣게 되는 시점부터는요, 길어야 한 달 안으로 굉장히 많은 게 변하실 거예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강하게 변하실 거예요. 힘이 생기실 거예요. 4번 분 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